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에 대한 제대로 분석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미증시 첫 거래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대선 TV 토론 후 달라진 지지율입니다. 미국의 대선 구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참패한 후 혼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권자의 열의 7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자, 민주당은 참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바이든 지키기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데 자, 앞으로 관전 포인트 어떻습니까? 네, 그 주식시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따른 영향은 결과적으로 보면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시장은 그런 결과가 그 후에 있을지언정 주시장은 흔들거리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변수 때문에 흔들거리는데 물론 미국이란 주시장이 워낙 크고 실적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다 뭐의 영향만큼은 없지만 그나마 그런 이슈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1차 CNN에서 주관한 대선 토론에서 한마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쉽게 말씀드리면 노쇠함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썰렁해졌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대표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 계열인데 그쪽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려면 그 바이든 대통령 당시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지금 미국의 정가가 상당히 혼돈 속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붙어있던 것이 약간 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지난 6월 30일자에 주말에 나왔던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위에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바이든인데요. 바이든인데 이렇게 미미한 차이가 선거 결과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다음이 흔히 얘기해서 미국에서 스윙 보터라고 얘기해서 거의 미국도 그 지역별로 결정되어 있는데 한 6에서 10개의 주가 항상 이제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주가 전부 다 지금 트럼프 우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일정 수준 영향이 미쳤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장에서 금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5월 이후 10년치도 10년물 금리도 최고치, 네. 30년물도 최고치 금리가 간 것도 바로 이런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닌데 새로운 업데이트된 소식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분석한 건데 트럼프 2.0이라는 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년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졌지만 이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냐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최근 보고서는 인용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인데요. 그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미 또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 그 전세 모두 10% 관세,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결국 관세를 올리면 뭐 현실화되건 안 되건 간에 결국 그 물가의 압박이 있으니 결국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면 금리가 지금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그런 시장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역시 그나마 지금 달러가 강한 것이 문제인데 달러의 강세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가 지난 주말에 나온 JP모건의 보고서도 똑같은데요. 결국은 2017년에서 2021년의 첫 번째 임기 때 나왔던 다양한 정책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리 상승의 압박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강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나쁘겠느냐?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베런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 우위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주식시장이 어땠느냐? 주식시장에서 누가 되는 것이 우호적이냐면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 됐을 경우에 경제도 좋고 주가에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다. 주식시장 면에서는? 네, 주식시장만이죠, 주식시장에서. 예,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양한 전망일 뿐이고 지나고 나면 결국 의미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트럼프의 일기 때요,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4년 전이죠. 다우지수는 그 일기 총 4년 동안에 58.9%가 올라와서 연평균 11.9%가 올라갔는데요. 이거는요, 공화당 대통령 시기에 보면 1920년대 이후 보면 거의 지금 100년 만에 최고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좋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선물 시장에서 8% 떨어졌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결국은 변화보다는 그냥 안정론을 원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된다 그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올라간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정치의 변수보다는 실적의 변수가 네. 더욱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만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변수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 미증시에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의 국채 10년물과 30년물 모두 거의 이제 한 달 이상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봐야겠지만 이 국채 수익률이 좀 시장 변동성을 더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질문을 주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가 되겠고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이게 한두 가지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약간 다른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되는 주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한 뭐 QQQ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네. 올해 벌써 21번째.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수보다는 여러 명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뭐 제가 이제 얼추 짐작하게 다른 쪽에 설문조사한 걸 보면 거의 80% 정도가 그 엔비디아를 갖고 계시거든요.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은 오늘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오늘 또 반대로요.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지금요. 테슬라가 오늘 6% 이상 상승하면서 그냥 기술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면 201유동 평균선을 훅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면 하는데 그럼 테슬라가 내일 이제 우리가 보면 내일 이번 2분기에 실적 딜리버리를 발표하거든요. 뭐 큰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 왜 올라갔냐면 결국 트럼프와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카마라 해리스라고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완전 거짓말쟁이라고 또 얘기했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달에 특집 보도한 걸 따르면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의 경제 자문력을 맡길 거란 제안할 거란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식에서 절친이죠. 나이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기가 모든 경제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 않을지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발표된 딜리버리 그리고 결국은 실적 8월 8일 날에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네요. 예. 테슬라가 인도령 공개를 앞두고 급등을 보였는데 기대치가 참 없는데 또 이런 또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오늘 테슬라의 반등 좀 반가우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될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더치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자, 물론 S&P 500 지수 기준으로 뭐 6,000포인트 전망이 나오고 탄력을 이어갈 거다 하지만 그 반대편의 의견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로 해 보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은 뭐 넘쳐납니다. 저도 어저께 통계적으로 이렇게 상반기가 좋았을 경우 하반기가 더 좋았더라 얘기 많이 말씀드렸고요. 특히 7월 첫날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았어요.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계일 뿐이죠. 그리고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첫 2주요. 7월 상순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순은 가장 좋았던 24번 중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특히 보름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 통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밋빛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좀 보수로 보는 의견도 우리가 귀는 기울여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마케로치가 그런 분석을 몇 가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요인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벌써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사실 저도 보고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한 달 전에요. 실업률이요. 지금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급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또 분석이 또 일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요. 금리 인하가 있지만 이런 트럼프랑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은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경제가 꺾이지 않고 결국은 계속해서 화랑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또 인상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높은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은 거는 현재 21배 이르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이 한 16배에서 17배, 최근 10년 동안에도 한 18.5배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지금 21배라는 것은 이익이 엄청나게 빠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거든요. 내년에도 두 자릿수, 후년에도 두 자릿수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것이 기대감 조금만 사그러지면 멀티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집중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빅5가 28%에 이르는 것들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대적 강도 상대적 약세죠. 소형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대적인 어떤 강세나 약세 이런 것들이 결국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금 장밋빛으로 보고 절대 무리한 매매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정된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과 딱 한 달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2, 3주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다 너무 좋아 보여갖고 그동안 오랫동안 속상해했던 테슬라를 다 팔고 엔비디아 갔던 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엔비디아가 계속 올랐지만 테슬라가요 4월 저점부터 몇 %%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테슬라가 50% 반등했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요? 저점 대비 4월부터. 빠르게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소신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미국 주식은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좀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200일 평선을 기술적으로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다시 기대를 모아도 되는 것인가? 잠깐 이제 누가 더 빠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미증시는 또 한 번에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를 친 오늘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볼까요? CNBC에서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탑픽 종목입니다. 제퍼리스 증권 분석 준비해 주셨죠? 네, 제퍼리스 증권이 이제 하반기에 좀 관심을 볼 만한 자신들의 탑픽을 한 10종목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약간 익숙치 않은 주식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ASML은 전 세계 가장 을 중에 뭐 슈퍼 을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늘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생이 뭡니까? 5살만 되면 혼자 컴퓨터 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갔던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세계 최대의 또 제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리얼티도 그 데이터 센터는 리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밖에 에키픽스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IT 쪽 산업 쪽에 있는 그런 분류되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종목을 지금 몰가에서의 제프리스는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탑픽으로 꼽힐까요? 한번 분석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의 새로운 대항마. 자, 소매업체 월마트는 오프라인 1등, 아마존은 온라인 1등. 누가 더 좋은가 할 것 없이 주가가 다 좋은데요.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라고 나왔지만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소매업체 타겟이 그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타겟은 사실 2021년만 하더라도 뭐 올해의 주식으로 뽑힐 정도로 상당히 핫했던 주식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는 코스트코의 그냥 사상체육과 랠리 그리고 월마트도 또 같이 손잡고 사상체육과 랠리를 보여주는 와중에 타겟은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예, 타겟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어떤 우리를 보면 슈퍼마켓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결국 타겟이 어쩌면 이렇게 해서는 온라인에서도 좀 지지고 결국 오프라인에서도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의 격차가 벌어지고 하고 특히 작년에 이미 벌써 뉴스 지나가면 다들 기억도 안 나시지만 타켓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우리나라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이 없어지는 건 별로 못 보셨는데 이미 작년에 한 6개월 내내 한 작년 내내 미국에서 소매 업체들이 그냥
너무 도둑놈들이 많아갖고 훔쳐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뭘 살려 그러면 그냥 그 점원을 불러갖고 자물쇠를 열어서 물건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갖고 타겟이 작년에 소매점을 엄청나게 없앴습니다. 워낙 도둑을 많이 맞아갖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떤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까 타겟이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온라인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됐고 물건뿐만 아니라 삼자 물건도 같이 많이 팔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삼자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자체 상품뿐만 아니라 쿠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네 직접 매입해서 파는 것이 있겠고요. 삼자를 통해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텐데요. 똑같거든요. 근데 월마트가 그런 걸 많이 해갖고 이제 많이 회복을 한 거거든요. 월마트 플러스 이런 것도 하고. 근데 타겟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겟이 쇼피파이랑 파트너를 잡고 이 사업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 되겠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은요, 돈 내고 보는 거 아닙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2억 명입니다. 월마트는 2,4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갖고 있는데요. 타겟은 타겟 서클이라는 것을 했는데 현재 무료입니다. 무료고 뭐 1억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료인데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이번에 파트너십을 지난주랑 이번 주에서 계속 업데이트된 소식을 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타겟은 상당 기간 이런 흑자 전환, 이런 온라인 사업 중에서 흑자 기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가입자를 늘리고 얼마나 빨리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팔 수 있냐는 것인데 미국의 월가의 시각은 상당히 지금 뒤처졌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자체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 최근에 한두 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러면서 보이다시피 지난 실적 이후에 최소한 6개, 7개가 목표 주가를 내려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타겟도 뭐 회복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선 보셔야 될 기업은 역시 아마존과 월마트다. 각각 시장에서 1, 2위를 서로 하고 있고 결국은 전 세계 매출 1위를 결국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타겟보다는 아마존과 월마트 위주로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아직은 타겟보다는 아마존과 월마트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단지 통계일 수 있겠지만 미증시 7월 첫 거래일은 몇십 년 동안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올해도 이어갔습니다. 이항효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